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삼촌들이 가끔 너 주워 왔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정말 제가 봐도 저만 얼굴이 까매요, 집에서. 그래서 저보고는 맨날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는 거예요. 기른 자식, 그 다음에 낳은 자식, 뭐 이런 그 양부모, 그러니까 저를 데려다 키운 부모와 그 다음에 저를 뭐 낳은 부모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드라마에서 옛날에 그런 것들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정말 나 주워온 거 아니야? 나는 그러면 내 친부모는 따로 있나? 그러면 나는 만약에 친부모가 다시 나타나면 나는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본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그때는 단순히 뭐 부모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개입돼서 그런 어릴 때 그냥 혼자 망상 속에서 생각했던 일들이라고 보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금전적인 문제 결국은 구하라법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 이제 2019년도 11월 달인가요? 구하라 씨가 사망하면서 이제 구하라 씨의 부모님이 친부모가 나타나서 야 이거 그 내가 네 부모니까 상속권 나한테 있다. 그래서 구하라 씨가 이제 그 성공을 했으니까 돈이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빠가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를 여태까지 키우지도 않고 나누기만 하고 돌보지도 않았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그 상속권을 갖겠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구하라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상속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입법 청원을 하기 시작을 해서 구하라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법처럼 그렇게 귀에 있게 됐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구하라 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소방관 중에서 한번 그 여자 젊은 소방관이 사망을 했는데 그 경우에도 부모님이 나중에 유족연금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망했던 소방관에 대한 그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소방관을 키웠던 부모들하고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또 언니와 그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또 21년도 1월 달에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배가 한번 침몰하면서 거기에 있던 선원이 사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들도 되게 기구했던 분들이죠. 한번 내용 좀 살펴보면요. 21년도 1월 달에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하면서 실종된 우리 김종환 씨의 얘기예요. 근데 김종환 씨는 누나도 있었고 형도 있었어요. 3남매였는데 어머님이 김종환 씨가 2살 때 사라진 다음에 아무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망을 이분이 하고 나니까 사망보험금이 3억 원가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3억 원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54년 만에 나타나서 그 돈까지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재혼을 해서 자식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거 슬픈 일이죠. 다 자기 자식이긴 하니까. 근데 이분이 연세가 80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뭐 본인 때문에 그 돈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결국은 또 자기 자식에 대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게 혈연이라는 게 과연 뭔지 그리고 혈연만으로 다 해결되는 건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하는 거고요. 이 재판이요. 1심이 어떻게 진행됐었냐면 1심 재판부에서 그래도 이 사망보험금 중에서 3억 정도가 되니까 1억 원 정도는 이 종환 씨의 친누나인 종선 씨한테 지급해라 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했어요. 상속권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1순위는 직계 피속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 상속권이 직계 존속. 직계 존속 부모, 내 위에 바로 직속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3순위거든요. 배우자가 있을 땐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이런 사람들과 동순위예요. 근데 이분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러는지 나이가 꽤 되셨었는데도 결혼을 못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권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나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누나는 3순위잖아요. 엄마는 2순위죠. 지금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니까 결혼을 안 해서. 그러니까 2순위인 어머니한테 법적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그래도 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어머님이 다 가져간다. 54년 만에 나가가지고 3억 원 가져가겠다고 소송을 하니까 법률적으로는 권한이 있지만 좀 불합리해 보이니까 재판부에서 1억 원은 그러면 여태까지 엄마 대신 고생한 그리고 양육비 돈을 계산은 못하지만 얼마나 마음과 몸이 그리고 또 이 금전적인 부분들의
출연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썼겠죠. 그러니까 그 1억 원은 누나 줘라라고 했더니 와, 그 어머니가요, 그 거부했어요. 못하겠다. 그래서 1심 판결을 결국은 누님이 패소했죠.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결이 나서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요, 결혼은 안 하셨지만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아니 그러면 이거 뭐 상속 결격 사유로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이 상속 결격 사유를 정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사기나 강박으로 상속에 대한 유언을 사기하거나 기망하거나 강박으로 해서 유언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 이런 행위,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유언서 자체를 또 변경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직접 상속에 관여해서 나랑 상속에 이해 충돌이 생기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혀서 사망에 이르거나, 그렇게 하면 상속권이 바뀌니까, 상속 순위가. 그 다음에 유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여하거나 유언장을 변조하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은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권이 없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4년간 자식을 키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네 친부모야, 근데 상속권 나한테 있어 라고 하면 상속을 받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이걸 법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냐,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실질적으로 서 의원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이걸 지금 집어넣자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법무부에서도 지금 21년도에 국회에다가 그 개정안을 제출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상속권 상실 선고 조항을 신설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주장한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상속 결격 사유를 본다는 거고, 법무부에서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두어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지금 자식은 그 부모를 상대로 해서 상속권 상실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서 상속권을 상실시키자, 이렇게 제도의 차이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영교 의원 얘기처럼 상속권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하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문제만 아니라고. 우리는 나를 버리고 간 부모가 나중에 와서 내 돈 달라고 하니까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불효자는 상속권이 없느냐? 그러면 결국 법원이나 그 부양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결국은 불효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하거나, 또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얼만큼 부양했느냐를 그럼 법원이라는 곳이 가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적법한 것이냐라는 주장인 거예요. 내가 자식이 둘인데 실질적으로 한 자식은 말도 안 듣고 속을 새겨, 그리고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어. 집 나가서 15살에 집 나가서. 그렇다고 그놈은 그럼 내가 버리고 나는 거기 재산 하나도 안 주면, 그 가족, 같은 가족끼리의 생계를 갖다가 유지하고자 했던 상속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도 좀 줘야지. 달리는 줄 수 있어도 전혀 안 주면 이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속분의 2분의 1은 유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유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이념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을 나가신,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간 어머니에 대한 문제로만 보면 화가 나지만, 내가 또 부모에 대해서 얼만큼 도리를 했느냐를 따져보면 사실은 이게 과연 이렇게 법으로 만드는 게 맞느냐, 이게 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타당성, 이런 거 보면 사실 그분이 비난도 받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가족 간의 분쟁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이제 이거는 결국은 뭐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자식이 돌아가시면 이거는 결국은 상속권 문제 이보다 더 심해지겠죠. 이 부분은 너는 상속권 없어, 넌 부양 의무 다 안 했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뭘 했는데 오빠 재산을 가지고, 그럼 그 재산을 언니가 아니면 그 형제자매가 다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대신 누가 조금 더 했느냐 못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장시간
자식을 방치한 경우에 분명히 상속권의 일부라도 제한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저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법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잖아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좀 형평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럼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혈연이라고 하는 게 그 부모의 자식이 되면 이게 평생 가야 되는 짐이냐? 서로 이게 끈이냐? 선뜻 제가 여기서 뭐 이 옳다, 구하라법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분명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게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섣불리 뭐 무조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은 상실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는 저는 좀 드리고, 이게 왜냐? 한 번 만들어진 법은 다시 고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좀 더 우리가 검토하고 생각해서 뭐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